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래티넘 에이전트 김보미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SNS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지난 성장 캠프 때 최재분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 모두 다 감동적으로 들으셨고 깨달은 바가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고요. 소비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인 비즈니스만이 아닌 SNS에 우리도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누구나 지인 확장의 한계를 느끼는 시기가 오고 더 이상 갈 곳도 말할 곳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의 가게나 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뭐 붙이고 혹은 길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뿌리면서 전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불편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사장님들에게 전단지를 건네주신다면 100%뭐 편하게 아니면 친절하고 반갑게 받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전단지를 많이 돌리는 것만큼 내 가게를 홍보하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장님들께서 하루에 제가 사장님들에게 하루에 100장, 1000장, 사장님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내일 우리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 모여서 같이 전단지를 좀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하십니다. 그런데 SNS상에서 나를 혹은 시크릿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게 우리가 100명, 1000명에게 전단지를 돌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운데 길에 서서 전단지를 100명에게 건네는 것보다 집에서 홍삼티와 그린수 마시면서 핸드폰으로 좋아요 틱틱 누르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SNS 비즈니스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SNS를 하고 있는 아줌마들, 육아맘들, 혹은 다른 네트워크나 뭐 방판후방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시크릿 비즈니스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알릴 수 있는 것. 그게 SNS 비즈니스고요. 그로 인해 새로운 명단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SNS 비즈니스 확장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성과를 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이 방법을 저는 확신하고요. 뭐 전사에서의 이야기지만 SNS에서 홍보하고 좋아요 댓글만으로 팀빌딩에 성공한 산하 점장님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명단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SNS 활동으로 뭐 성과를 냈고 회원 가입을 시켰고 제품을 판매했고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는 뭐 손수경 사장님 또 가끔 강경화 사장님 이런 많은 분들이 모두 저와 전사에서 SNS로 연결되신 분들이에요. 원래 저의 지인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보시다시피 이분들은 SNS 홍보만으로 회원 가입, 제품 판매까지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 여신 윤하영 사장님 이분도 전사에서 저와 SNS에서 만난 인연이에요. 그리고 윤하영 사장님은 이 시크릿을 시작하시고 울산 오현정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을 SNS 홍보로만 테이블 미팅 없이 온라인상에서 리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어서 꾸준히 SNS를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사업 문의와 제품 판매 그리고 테이블 미팅까지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미팅으로 연기를 시키시고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인스타를 잘 활용하신다면 사장님들에게 명단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정말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컨셉과 브랜드화입니다. 자, 전단지를 막 좋아요랑 댓글로 전단지를 막 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가게에 왔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상품도 없고 혹 식당이라면 재료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내 가게에 재방문을 해주고 내 가게에 관심을 가져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홍보 전단지를 뿌리기 전에 가게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순서겠죠.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만드셨다면 일단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세요. 그 방법은 제가 단톡방에 정리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셔야 하는지. 자, 그리고 바로 프로필 정비에 들어갑니다. 프로필은 나의 명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명함에 풍경사진, 뭐 꽃사진, 반려견 사진 이런 거 넣는 사람들 있나요? 그건 명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스타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꼭 나의 가장 잘 나온 자신감 뿜뿜 보이는 조금 저렇게 보정된 사진으로 넣어주세요. 내 전단지를 보고 내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사장님들의 얼굴입니다. 사장님들이 키우는 반려견 사진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종이 명함처럼요.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클릭 화살표 되어 있고 프로필 링크 골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걸 누르시면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뭐 시크릿 무료 회원 가입 링크, 클럽 시크릿 문의하기, 카카오톡 문의하기, 라바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링크, 이 토탈 링크를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단톡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내 전화번호로 눌러서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1차적인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연락이 오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필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매장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내가 SNS를 하는 이 인스타 계정을 관리하는 분명한 목적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겹살을 파는 가게인데 옷가게처럼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맞지 않겠죠. 내가 이 계정에서 보여주려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내 계정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계정을 그리고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컨셉을. 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나의 이미지를. 자, 제 인스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집에서 육아만 하는 육아맘? 아니면 비즈니스를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예쁜 아줌마? 저는 이거 농담인데 우리 개그 코드 좀 안 맞는다. 제 계정은 누가 봐도 그냥 저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간단한 어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왕이면 사진은 보정이 살짝 되는 어플. 다 각각의 얼굴에 맞는 어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허역 스폰서님 사진 찍은 거 보셨죠? 제가 쓰는 어플은 허역 스폰서님께는 안 맞는 어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스노우든 뭐 유라이크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진을 셀카를 찍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그램 어플인데 리그램을 생각보다 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리그램 어플 받아서 리그램을 하시는데 리그램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 글 게시글의 작성자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램은 내가 이 사람이면 그냥 내 피드 글을 타고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문의를 해도 이 사람을 홍보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가 나오도록 리그램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저 사람의 글을 가져다 쓰고 싶은데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꼭 제가 이 글을 좀 가져다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에티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리그램은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 글그램은 사진에 언제 원하는 글을 좀 넣고 삽입하고 싶으실 때 글그램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써본 어플 중에 가장 간단하고 이런 사진 자료도 많은 가장 쉬운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누군가가 이제 시크릿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검색창에 검색을 했습니다. 해시태그 시크릿 하고요. 내가 제품을 사고 싶고 이제 문의를 좀 하고 싶은데, 자, 해시태그 시크릿 검색을 해서 검색 목록에 떠 있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골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클릭해서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시크릿에 대해서 전혀 전문가 같지 않아요. 막 목 늘어진 티 입고 막 김치에 라면 먹은 막 그런 사진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시크릿을 한다고는 써놨어, 프로필에. 근데 뭐 전문가스럽지는 않고 아마 또 전문가가 아닌 것 같지는 않고 좀 애매해. 그럼 패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계정에 들어갔는데 시크릿 한다고 써놓기는 했어, 이 사람도. 그런데 막 반려견 사진, 뭐 과일 사진, 뭐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패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본인에 대한 소개와 사업 진행하는 사진, 뭐 미팅 사진, 팀 소개, 뭐 제품 사진,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진, 뭐 이렇게 좀 전문성이 느껴지게 멋지게 피드를 어필해 놓고 제품 설명도 보기 좋게 간단하게 딱 돼 있고, 자신 있게 시크릿은 나에게 문의하세요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문의하고 회원 가입하고 사업까지 물어보겠죠. 자, 그렇게 내가 SNS로 이제 홍보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게 제품을 사고 싶게, 기왕이면 일 잘해 보이는 나와 사업하고 싶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계정을 꾸며 나가는 게 내 가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팁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 사진만 주구장창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 그거 다 읽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품 홍보하신다고 그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눈썹 반영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해시태그 청주 눈썹 반영구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수십 개의 사진이 눈썹 모양만 있어요. 우리 눈엔 다 똑같은 눈썹으로만 보입니다. 1번 계정처럼요. 이 샵은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는 시술한 눈썹 사진도 있지만 그 눈썹을 시술하는 원장님의 얼굴도 있고, 그 원장님의 뭐 세련된 모습, 뭐 오른쪽에 상 받은 모습, 일상 사진,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럼 우린 이 샵에 예약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나를 맡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안 보여주는 1번 계정의 샵에 내 중요한 눈썹을 예약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1, 2번처럼 나의 얼굴 맡길 사람의 그 분의 분위기와 이미지와 모습을 보고 예약을 하고 싶으세요? 자, 이렇듯이 시크릿 제품에 대한 정보는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시크릿을 검색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이 제품을 최대한 잘 쓰게 해줄 가이드, 사업을 최대한 잘 알려줄 것 같은 가이드를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내가 그런 가이드라는 걸 최대한 어필하셔야겠죠. 그렇게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시크릿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내 지인들에게도 내가 인스타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과 사업, 그리고 나의 세련된 일상 사진을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쉽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요즘 소비 패턴은 광고가 아니라요,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나 좋은 후기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최재분 교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요즘 TV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하지 않고 다 서치를 하고 검색을 하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스타 피드에
적절하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하고 나의 실제 사용 모습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실제 모습으로 소비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든 문자 메시지든 DM이든 나에게 오는 제품에 대한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모아서 캡처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문의를 참 많이 하네. 요즘 이거 참 핫한 거야. 너네들 아직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좋은가? 야, 진짜 다 쓰고 있나 봐. 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서부터 문의는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인테리어와 나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 인스타를 안 봐요. 그럼 안 되겠죠. 일단 내 인스타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검색도 잘 되게 해야 되고요. 자, 그럴 때서야 사용하는 팁들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요. 지금 몇 가지 보여드릴 이 사진은 전사에서 제가 SNS 특공대라는 것을 운영했었거든요. 그 특공대들의 미션 활동 사진이에요. 네. 먼저 자, 나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지역이 청주예요. 그러면 해시태그 청주맘, 쪽 왼쪽 사진에 보이듯이 해시태그 청주 육아맘, 청주 워킹맘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또 뭐 우리 지역에 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거보다 시크릿이 더 좋아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시태그 뭐 애터미, 해시태그 뉴스킨, 해시태그 아메이 뭐 이런 것들을 검색어에 넣어요. 그리고 검색을 하고 그 계정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좋아요를 한두 개씩 눌러주기 시작해요. 많이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요. 이게 우리가 전단지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좋아요를 받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게 좋아요를 눌렀네. 누구지? 라고 하고 내 계정에 돌아 들어와 봅니다. 바로 이게 전단지를 건네준 사람이 내가 건네준 사람이 내 가게에 다시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시 돌아 들어와서 좋아요로 화답한 사람을 이렇게 체크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10명을 타겟팅했어요. 육아맘 10명 타겟팅하면 그 타겟팅한 명단을 다 적습니다. 20명 다 적고요. 내가 좋아요를 눌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 들어와서 내 거에 좋아요를 핑퐁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체크된 사람에게 좋아요를 더 신경 써서 가서 눌러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어디 앞에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여러분들 명함을 돌리고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 따뜻한 집에서 요거 30분이면 충분히 하십니다. 하루에 10명 타겟팅, 20명 타겟팅 이렇게 해서 나를 홍보하고 내 가게를 홍보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트가요. 윤화영 사장님 노트입니다. 자, 어떻게 SNS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리콜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노트가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자 동그라미 마팔 이분은 핑퐁을 몇 번 주고 받았더니 마팔을 하신 분들이고 내가 가서 좋아요를 눌렀는지 나에게 와서 좋아요를 눌렀는지 다 정리를 하신 겁니다. 이거는 강경화 사장님, 손수경 사장님의 수첩입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댓글은 이제 내가 타겟한 사람이 음식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대부분이 와,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와, 정말 맛있겠네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장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물음표가 오도록 댓글을 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대댓글을 달아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SNS가 참 신기한 게요. 좋아요를 몇 번 핑퐁을 하고 댓글로 몇 마디 소통을 하면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미 나의 친구고 이미 나의 지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시간의 문제지 그런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나와 시크릿에 관심을 가져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소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뭐 물론 더 디테일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한 팁만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요. 그 사람이 내 계정에 들어와서 나와 친구가 됐어요. 근데 내 가게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좋아요 전단지 작업을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앞에서 프로필을 점검하고 피드를 꾸미고 나를 사진으로 어필한 이 모든 것이 이 전단지를 뿌린 후를 위해 우리가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한 명, 두 명이 나의 명단에 넣어지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고 전단지 뿌리기를 내 비즈니스 루틴에 넣으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결과 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팀 확장을 수년간 해왔으니까요. 뭐 디테일한 방법은 또 다음에. 자, 사장님들 아직 인스타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요. 지금부터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바로 방향성 생각하시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사진을 이쁘게 찍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는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를 내 피드글에 잘 녹여내신다면 충분히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쁘게 뭐 피드를 잘 꾸미고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자신이 없으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를 많이 보시고 모방하십시오. 그것이 반복되신다면 나만의 스타일이 저절로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제품인지 사업인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십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차곡차곡 피드를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SNS 확장은 나를 잘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선택할 팀이 어떤 모습인지,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분명히 비교를 할 거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들이 내 피드 내에 잘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하루에 2개 이상 꾸준히 피드를 올려봅시다. 기존에 찍어 두셨던 사진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불고기를 오늘 먹었는지 어제 먹었는지 한 달 전에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만남을 하고 있고 시크릿을 알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을 궁금해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진 자체를 많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3일 전에 먹은 불고기 사진 내일 올리십시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마케팅이고 나를 브랜드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모습이든 제품이든 꾸준히 전략적으로 피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SNS는요, 양보다 질입니다, 여러분. 개수만 무조건 많이 채운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진심을 담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팔로워 수와 좋아요 개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인사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팔로워 수가 적고 좋아요 수가 적다고 내 인스타를 사람들이 안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